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검색기 스페셜 세력주 추정매매, 정확한 명칭은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죠. 오늘 드디어 8강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8강 강의를 진입해 가면서 오늘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런데 세력의 탈출입니다. 세력의 탈출인데 오늘 8강 교육의 목표 8강 교육의 목표는 하방 포지션 세력의 추적법입니다. 즉 상방 포지션이 아니라 하방 포지션 세력의 추적인데요. 지금 써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무료로 공개를 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상한의 화제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1월 말에 1년에 딱 한 번 제가 이거를 이제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카데미를 했는데 지금 그때 아카데미 때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해서 나온 종목이 아프리카 TV 그리고 MDS 테크 그리고 인포뱅크.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절반 5% 이상 수익 나면 절반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이제 알아서. 그렇죠? 손절도 자동 3% 로스컷. 주간 종목은 좀 다르긴 해요. 자, 오늘도 또 이제 종목군들 했는데 그 종목군들도 또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2,000개 종목 중에서 매일 종목군을 이렇게 잡아내는데 지금 이걸 써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저하고 그분들은 1년에 딱 한 번 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십니다. 내년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걸 평생 소장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올라올 때 수익 냅니다.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잘 될 때? 그렇죠. 떨어지는 거, 지수 하방을 대비하는 걸 이제 그 다음 또 교육이 향후에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률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털고 일어나야 될 건 거예요. 잘 팔아야 될 건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하방 세력을 알면 뭣도 보여요? 또 떨어졌을 때 바닥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식을 연구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걸 많이 연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레벨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10에서 9은 떨어지는 쪽에 신경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은 어차피 시장에서 매일 나오게 돼 있어요. 잘 탈출하고 그래야 그 다음 걸로 건너가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폭등했을 때예요. 그래서 10만 2천 원 갔을 때 보세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승은 아니잖아요. 근데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인데 매도가 하루 누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누군가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 얼마만큼 팔았어요? 지난 20개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대량 매도가 나왔죠. 즉 하루에 100만 주가 거래됐는데 특정 세력이 20만 주, 30만 주씩 매일 파는 겁니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거래량이라고 그러고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그 가운데 특정 세력이 20만 주, 30만 주씩 파는 거. 거래량 대비 순매매. 이해되시죠? 거래량 대비 순도가 몇 %냐. 길에서 가다가 돌멩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 돌멩이가 1kg인데 금이 함유량이 20%다. 그렇죠? 그러면 노다지죠, 그걸.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특별한 기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매도는 매수보다 정말 더 단순해요. 왜? 매도는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팔고 나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반드시 남습니다.
1억 원이었던 게 3억 원, 100억 원이었던 게 300억 원, 1000억 원이었던 게 3000억 원, 1조였던 게 3조 원이 됐으니 당연히 3조 원은 다 팔지 못하더라도 1조 원어치는 팔아야 되겠죠. 앞에서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거래량만 많이 터진다고 해서 꼭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매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특정 세력이. 주가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는데 매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자, 지금은 어때요? 매도로 나왔죠. 전무후무한 매도, 순매도잖아요. 상투입니다. 강의 제목에 맞는 거죠.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교육 목표, 강의, 교육 목표죠. 하방 포지션에 뭐를 추적해요? 세력을 추적하는 거예요. 왜 추적해요?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비중을 줄이려고. 그 자리에서 다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100주 있던 거 20주, 30주, 50주. 최고 상투에 다 판다? 세력들도 그렇게 못 팝니다. 주포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세요. 대신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 포지션을 알면 나중에 또 바닥에서 다시 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건 기아자동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96,000원 찍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6만 원대입니다. 자, 6만 원대인데 주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쭉 떨어지죠. 잠깐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다 거래량이 주가 폭락인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순간 튀어 올라죠. 그렇죠? 네. 주가가 직저점을 깨고 폭락이잖아요. 개별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올랐어요. 앞에 있는 거를 잡아먹었어요. 여기 수준, 여기 수준. 반등 나왔을 때 수준인데 얘는 거꾸로 올라갈 때, 얘는 떨어질 때죠. 직저점 깨고. 그럼 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래량입니까? 바닥권에서 손바뀜 거래량입니까? 손바뀜 거래량이죠.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네. 이제 여기는 RSI 지표의 데드 크로스고요. 이평선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드 크로스 파는 자리를 알면 세력이 뭐 자리도 알아요? 매수하는 자리. 그러니까 58,000원, 57,000원 깨졌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판다고 말하지만 저 박한쌤은 기다려라. 네,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실제 저도 삼성전자를 10월 달에 매집을 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한 20% 정도 수익 났겠네요. 자, 그러면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 그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매수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매도 흐름도 한번 잠깐 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매수할 때 찾은 것처럼 거래량을 가지고 어떤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일단 1순위로예요. 근데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매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냥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매수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 거래량 그 주가와 RSI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수급의 관계들까지 일직선으로 놓고 그게 일직선으로 맞았을 때 매수 타이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도는 그의 역순이에요. 그렇지만 원리 요소는 똑같습니다. 거래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이래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도 같이 상승해요. 일치하죠. 제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왜 1이라고 쓰는지는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은 알아요. 즉 프로그램 언어를 만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하락해요. 줄어들어요. 모순된 부분이죠. 2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하락하고 일치하죠? 네. 1인데 무슨 일이에요? 1-1이에요. 아니면 그냥 11이라고 써도 됩니다. 아니면 3이라고 써도 되지만 11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상승해요. 그렇죠? 2-2라고 쓰든지 아니면 2-1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1, 2, 3, 4로 하든지. 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엑셀에다가 1번, 2번, 11번, 22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본인이. 자,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주가와 거래량이 일치하는 경우, 주가와 거래량이 반대된 모순되는 경우, 주가와 거래량이 일치하는 경우, 모순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주가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는 경우, 추세라고 말합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떨어져요. 이걸 변곡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든 증권 기술적 지표 책을 뒤져보면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100권이면 100권, 1000권이면 1000권을 읽어보세요. 70% 기술적 분석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1번 거 뵙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혹은 뭐 거래량. 자, 그런데 서점에 100권의 책이 있으면 70권은 기술적 지표, 주식에 대한 거, 나머지 이제 30권이 기본적 분석. 이제 요즘 들어서는 한 20권 정도가 기술적 분석이 좀 줄어들고 자기 개인 경험, 뭐 월급 벌기, 뭐 하기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모든 기술적 분석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한다. 에너지가 터져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 주식을 연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추세로 상승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처음에는 거래량이 빵 터져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아까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주가 폭락하죠. 거래량 폭등하죠. 여러분 서브프라임 때, 코로나 때, IMF 때 그리고 연말에 저점 돌파 깨졌던 종목들 다 보세요. 다 폭락이에요. 저가 깨고 직저점 깨고 추세 폭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다음에 그 주식들이 급등 나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거래량이 다 올라갑니다. 모순된 경우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변곡이라고 부릅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 내일이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대학교 이제 입학했으니까 운전면허 따야죠. 그러면 내일 시험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늦었죠. 그렇죠. 내일 국가대표가 내일 야구예요. 그런데 오늘 주간하고 공 친다고 해갖고 들어가면 됩니까? 실력이 하루에 안 늘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는 추세 상승. 그런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산다. 준비된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비된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대규모 손바뀜이 나오고 내가 왕창 다 잡았잖아. 유통 물량이 1000만 주인데 900만 주 내가 들고 있잖아. 대주주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날아갑니다. 살짝만 사도 움직이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런 연구가 나와요. 진짜 추세 상승, 100%, 200% 상승 종목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차 전지든지 바이오든지 최근 로봇이든지 올라갈 때 처음에만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같이 나옵니다. 초기 국면에서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쫙 이게 테마가 산업이 돼서 움직일 때는 거래량은 없어요, 이제.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다른 종목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죠? 주가 폭락. 그렇죠? 얼마에서 빠졌나요? 57,000원에서 4만원, 42,000원. 그러니까 20몇 % 폭락 나왔네요. 코로나 때. 거래량 보세요. 폭등이죠.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모순입니까? 일치입니까? 모순이죠.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추세 상승입니까? 일시 상승입니까? 1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추세 상승이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9만 원, 120%가 올라가니까. 140%, 150%가.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터져요, 안 터져요? 계속 줄어들죠. 빵 터진 다음에 줄어들고 올라갔다가 또 줄어들고 위에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 두 개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K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한샘의 거래량 K기법이 나. 이렇게 왜? 다 잡았잖아, 유통물량을. 그 다음에 진짜 거래량이 다시 터지죠.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오늘 연구하는 게 이겁니다. 일치하죠. 어디에서? 100% 이상 오른 자리에서.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야, 또 가나? 끝이에요. 일치. 하수는 뭐를 연구해요? 이걸 연구해요.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 잘하는 사람은 뭐 연구하냐? 이걸 연구합니다. 실제 해보면 여러분들 쓸데없이 책 보지 말라고. 이거 하나만 알고 기술적 분석 보잖아요. 1000시간 공부할 거 10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을 해도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겠죠. 혼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노력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하실 때는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러면 책 한 권 사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서점에 가셔서 기술적 분석 책이 쫙 100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일투자연구소 어디 나온 책들이 쫙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을 최소한 10권 이상 사세요. 다른 회사 걸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살 때 개인이 쓴 책보다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쓴 것보다는 회사, 국일연구소라든가 혹은 길벗이라든가 어떤 단체, 미래에셋증권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쓴 거가 좋습니다. 왜냐? 그거는 회사 이름을 걸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형화된 것들로 잘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기초를 원하는 거지 특별한 비법을 아직 흡수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비법도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 요령도. 그러면 한 권만 사지 말고 회사가 다른 걸 내갖고 10권을 사세요. 최소한. 기술적 분석 10권. 20권 살 수 있으면 다 사. 아니면 동네 도서관 가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구청 도서관에 가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권 절대 정독해서 보지 마세요. 제목만 탁탁탁 보고 다 보면 70%가 뼈대가 똑같다는 게 딱 느껴져요. 기술적 분석.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뼈대가 똑같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 이 책은 일목균형표가 잘 나왔고 저 책은 RSI가 잘 나왔고 저 책은 OBV에 잘 설명했고 이 책은 주가와 RSI 심리와 이걸 그 책들만의 특징이 20% 차이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면 20%, 평균 5%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책 20권, 30권을 통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한민국의 그 누구와 차트가 어쩌고 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미 근데 이거를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 3일이면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좀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 분석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쓴 책들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월급 벌기,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 요령 있는 것들이 자기만의 기법. 그 책들은 다 자기만의 특징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일회성입니다. 한번 보고 끄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보세요. 끝. 기본적 분석 10권, 기술적 분석 20권. 네, 기본적 분석은 특별한 게 없어.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30권이면 여러분 근데 이걸 낱개로 보면 한 것도 없어요. 자, 모순된 부분을 연구하는 거. 즉 뭐다? 변곡을 연구하는 것이 주식을 연구하는 거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의 기본입니다. 변곡을 연구하니까 뭐예요? 역배열돼서 움직이던 주식이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정배열로 올라가던 주식이 역배열로 뒤집어지는 구간, 대변고,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이론적인 바탕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 원리로 이걸 보세요. 주가 폭등, 거래량 계속 감소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100% 올라간 지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져요. 이 거래량이 터진 거가 재상승 에너지입니까? 앞에서 조정 없이? 여기서 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런 재상승 갈 수도 있겠지. 이건 재상승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몰라.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렇지만 61선을 깼어. 앞에 보니까 RSI가 2번을 보니까 RS도 깼네. 지난번에 교육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앞에 보니까 뭐야? 주가가 이미 폭등했네. 3번, 4번 거래량까지. 여기는 그러면 뭐야? 그렇죠. 세력 탈출이죠. 이미 세력은 여기서 탈출했어. 가격 지표는 뒤에 3개월 있다, 2개월 있다 움직이는 거예요. 매수할 때 했던 거죠. 똑같아요, 원래. 카카오였어요. 자, 그래서 데드크로스 정배열되던 것이 역배열로 된다. 이동평균선이 61선, 21선, 61선, 21선, 네, 그 다음에 5일선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두 번째를 보라보니까 뭐야? 75 이상에서 RSI 지표가 과매도 영역 상태에 있다. 그렇죠? 과매수됐다가 꼬꾸라지고 있죠. 이미 앞에서 신호가 나왔지. 뒤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가가. 그 다음에 강력한 시장 변곡을 예고한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네. 61선이 한 번도 안 깨졌다. 깨졌잖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앞에를 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RSI 지표가 그런데 과매수 영역에서 뒤집어졌어. 일반 지점에서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그렇죠? 위험 신호가 떴지. 그래서 아래를 딱 보니 그 다음에 주가를 봐. 내 주가보다 높은 가격이네? 혹시 거래량이 그럼 터졌나? 대량으로 터졌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력이 앞에서 탈출한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야, 세력이 최고가에 팔아야 다 팔지. 그거는 한 번도 그만한 돈을 안 만져본 부자나 생각하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부자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옆에 두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들이 사람들을 관계를 맺는 거, 그들이 평상시에는 돈을 그렇게 구두 하나 뒷굽 갈아가면서 10년, 20년 구두쇠처럼 살아가면서도 10억짜리, 20억짜리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 그거를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1조 원 갖고 있고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잖아. 그럼 1조 원, 2조 원 갖고 있는 애들이 한 번에 이걸 어떻게 다 털어요? 세력이 여러분보다 또 못 털어요. 여러분은 1,000만 원이니까 다 털고 나오겠지만 그 원리가 작동되는 거를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력 추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보조지표인 RSI 지표를 활용한다. 강력한 시장 변곡이,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종목이 변곡이 예상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역배열로 하방 신호가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S 신호가 75에서 뒤집어졌다. 데드크로스로. 자, 그래서 지난 1강에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의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복리효과입니다. 떨어지는 쪽에서 먹어야 복리효과가 나와요. 주식은. 그래서 시간에 투자한다. 떨어지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재테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샀다 팔았다.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 1억 갖고 2억 만들었다. 주식을 삼성전자를 샀다가 팔았다. 2억 갖고 4억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굴리는 거예요. 100% 팔고 100% 사는 건 없습니다. 실제 해보면. 그게 신의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계속 굴리는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삼성전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로봇 시대가 오네. 삼성전자 100주 갖고 있는 거에서 20주 빼가지고 로봇 한번 사보고. 올라오네. 15주도 빼서 사보고. 로봇주 10주 팔았는데 또 떨어지네. 삼성전자 5주 팔고 팔았던 게 붙여서 이번에 로봇주 100주 사고. 흘러가는 겁니다. 끊기면
강이 끊긴 거예요. 뒷물이 앞물을 밀어가면서 계속 굴리는 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재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번다고 표현하죠.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10억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부터는 은행에 넣으면 1년에 4천만 원 나오죠. 많이 나오면 5천만 원. 세금 때문에 4천만 원 나와. 이제 금리 높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린다고 말해요. 돈을 굴린다, 불린다. 이렇게 말하지 돈을 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노동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본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본가란 말이에요. 불린다, 굴린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겨우 10,000원인데 10,000원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0원 갖고 있던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이병철 회장님, 이건 회장님이 있으셨다. 처음부터 금수저니까.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 이건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을 놓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돈 그렇게 갖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있어요. 시장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그 기회를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나의 준비된 자세. 그렇죠? 폭락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건가? 어떻게 수익을 늘릴 건가? 올라가는데 왜 그 교육하느냐? 폭락할 때 2200일 때 주식 사라고 그랬죠? 2500 돌파하기 시작하면 제가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제 버는 돈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2700에서 3000에서 꼬꾸라지는데 그때서 교육한다? 늦어요. 남들보다 많이 앞서가려고 필요 없어요. 반발자국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주식 산다고 그러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팔아먹을까? 준비하는 겁니다.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를 지금까지 8강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난 8강 동안 누누이 강조한 얘기가 그거죠. 주식 사타 파르타 하지 마라 지금은. 그렇죠? 2200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부터 사타 파르타를 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낮잖아. 20%에서 30%로 건너가는 단계잖아. 자, 그래서 폭락도 종목이다. ETF로 떨어지는 쪽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 선물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제가 보는지 잘 보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돈이 굴러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돈이. 어떻게?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돼. 낮은 곳에서 언더, 스탠딩 하는 거예요. 돈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돈 1,0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내 돈 1억 갖고 2억 만들고 3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위에서 지가 무슨 지켜봐. 무슨 시장을 대항해.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야. 언더에서 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가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소리.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단타밖에 못한다. 가장 안타까워요. 돈이 없어서 내가 이 학교밖에 못 갔어. 그때 종합과외 받았으면 고액과외 받았으면 내가 갈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이거밖에 못했어. 그때 돈이 없어서 내가 집을 못 샀어. 그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했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1,000만 원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이야. 무슨 얘기냐? 주식한 지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됐고 5년 됐고 10년 됐어.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주가 떨어질 때마다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불리하다. 뭐가 불리해? 살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야. 주식은 사서 잘 파는 것이 돈을 버는 거야. 이 생각밖에 못해. 무슨 생각? 일방통행 생각이야.
주식은 그냥 사가지고 파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일방통행 생각이야. 여기서밖에 돈을 못 버는 거야.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는 거야. 환경이 어떻다, 주가가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아닙니다. 떨어지는 쪽에서 또 볼 수 있잖아. 당신이 방금 내뱉었잖아. 그렇죠? 뭐를 내뱉었어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 그 말에는 엄청난 로또 복권을 쥐고 있는 거야. 로또 복권 번호를 네가 얘기한 거야. 당신이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못 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맞죠. 맞는 말이야. 근데 틀린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해봐야 주식이 계속 못 간다. 올라가다가 가치가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어떤 종목이든지 미국보다 더 빨리 떠지고 프랑스보다 더 빨리 떠지고 상승이 연속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공매도 때리는 사람이 항상 돈을 버는 구조잖아. 버티면 올라온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이닉스라도 H&M이라도 카카오라도 SD 바이오센서라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도 꼬꾸라지잖아. 그렇죠? 10만 원에서 2만 원대로 꼬꾸라지잖아요. 알면 뭐예요? 로또 복권을 당신이 얘기한 거야.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야. 그러면 공매도 때리면 되겠네. 올라왔을 때. 올라갈 때 100주 사가지고 먹고 올라올 때마다 주식 정리한 다음에 다 올라온 것 같다면 한꺼번에 100주를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10주, 20주만 때려도 돈이 되는 거잖아. 돈이 되는 원리를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그런데 왜 돈을 못 벌어? 로또 복권 번호를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불평사항이 되냐고.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수록 불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하지. 대신 주식을 정리하고 그 주식을 공매도를 때려야지. 이해되셨죠? 그런 좋은 주식을 모아놓은 게 어떤 겁니까? 코스피 200, 1000개 중에서 200개 종목, 코스닥에서 150개 종목, 합쳐서 350개 종목, KRX 300 종목.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우량한 종목 KRX 300 종목이죠. 그러면 그 300 종목만 갖고 그 중에서 180개가 주식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찍어내는 자판기잖아. 그 말 한마디가.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손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돈을 못 번다?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미국에 사는 것보다. 이해되셨죠? 네. SD 바이오센서.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 5만 원에서 폭락 나와요. 25,000원으로. 마이너스 50%. 그때 그러기 전에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공매도를 세력이 어떤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공매도가 없다가 왕창 늘었어요. 물론 공매도가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공매도가 줄었다가 다시 또 때렸죠. 여러분도 때리면 돼. 10,000주 때릴 거 얘들은 10,000주 때릴 때 너는 10주 때리는 거예요. 개인은 공매도 못한다. 게으른 자의 변명입니다. 대주매도 되고요. 주식 다 안 빌려줘도 주식 선물 때리면 돼. 다 돼. 웬만한 종목. 대한민국 시가총액 90% 종목이 공매도 주식 선물이에요. 183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해되셨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하세요. 변명하려고 주식시장 온 거 아니잖아. 벌라고 온 거죠. 여러분이 10년이 걸려서 깨달을 거, 수업료 치르고 깨달을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일주일간 세력주 추정매매 체험방 일주일간 기회를 잠깐 줍니다. 200명한테. 2월 18일 날부터 24일인데 지난번처럼 왜 이걸 왜 하게 되냐? 1차에 마감이 끝났어요. 지난번 기회에.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또 열어달라고. 못 열어준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딱 일주일만 기회를 주자. 이분들한테. 그래서 3490-4514 일주일간 체험 시간 줘요. 검색 기회
드리니까 그때 받으셔서 일주일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매도 신호와 거래량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다. 누가 세력이 털고 나간 신호를 거래량을 통해서, 매도 신호와 RSI의 관계를 통해서 세력이 털고 나간 뭐를, 흔적을 검증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확증하는 겁니다.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량 이것만 갖고 안 되죠. 순매도 거래량 아까 보셨잖아요. 왕창 늘어나잖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가늠하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 공매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수치화시켜야 돼. 떨어지는 쪽 애들이 이만큼 돈을 걸었구나. 그것이 뭐다? 실력이에요. 왜 이게 실력일까요? 운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때마다 잘 맞추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연속적으로 확률이 높여야 돼.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실력을 기르세요. 실력을. 그러려고 물론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그 신호를 만들어냈는지, 하방 전문 세력 추적 검색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